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사전투표 열기 보신 것처럼 뜨거운데요.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첫날 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였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예상됐던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가 사전투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된 게 2013년도에 재보궐선거부터 실시가 됐고 총선은 20대 총선 2016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전투표가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전투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보수층들이 사전투표를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투표로 간다 이런 거 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마련이 돼서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함께 지금 사전투표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봐도 원래 본투표를 하던 분들이 꽤 사전투표로 가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전투표의 편리성이 본투표는 딱 지정된 이 투표소에 가야 되지만 지금 사전투표는 전국에 어디서나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전투표를 미리 하게 되면 본투표나는 또 실수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층들이 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전투표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체 투표의 고도 한 50%가량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점은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전투표가 이게 비중이 커져버리면 본투표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본투표가 되고 본투표는 사후투표가 돼버리는 뭐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과연 그게 어떤 우리가 선거 날을 정하는 것에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맞는 것인지 또 여론조사 공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투표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는 그걸 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건 사전투표의 비중은 매년 이렇게 선거 때마다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말입니다. 오늘 유권자들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지난 총선과 비교하자면은 좀 많이 앞서고 있는 수치죠? 네, 뭐 지난 대선보다는 약간 낮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 4년 전 총선에 비해서는 월등합니다. 네. 결과가 이제 6시까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계속 그 격차가 유지되는 걸로 봐서는요. 대개 지금 보시듯이 한 4% 정도는 더 같은 시간대에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투표를 하신 걸 볼 수 있고요. 저도 사실은 어제 일찍 해봤는데 예. 투표소 열기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특정 연령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남녀 다 이 골고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번 싸우는 사람보다 3번 싸우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 보수 쪽의 사람들은 이 사전 투표를 좀 기피하고 본 투표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고 예. 첫날 투표도 가장 많이 한 곳이 전남, 가장 저조한 데가 대구 뭐 이랬지만 이게 이제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국민의힘 같은 데서도 지금 이 사전 투표를 하시라. 우리가 수개표도 병행했고 여러 의혹이 다 해소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3번에 걸쳐서 하시는 게 좋겠다. 3번이라는 건 한 사람이 3번 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열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게 이제 전체 투표율까지 높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높은 사전 투표율에 여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결집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을 열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를테면은 투명한 유리잔에 물하고 소주를 섞어서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 물의 높이만 보고 소주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차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셔봐야 아는 거고. 이 투표한 것도 개표를 해봐야 아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각 정당 입장에서는 역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표함에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어차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 쪽 편에 지지하는 그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마다 항상 언론에서는 이제 아전 인수식이다라고 지적하는 기사가 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겁니다. 어차피 정당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어떤 정당이든 간에 투표율이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설령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더라도 겉으로 그걸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선거 전략상으로도 그릇되고 나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투표율이 높은 것은 우리 쪽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 말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꼭 아전 인수라고 탓하기보다는 뭐 이것도 투표율에 벌어지는 귀여운 애교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부산에서 지원 유세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사전투표 얘기로 돌아가자면요. 포인트는 전체 투표율보다는 캐스팅 보터인 2030 세대의 표심을 잡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이유가 뭘까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결과나 선관위에서도 조사한 내용 비례대표 정당 결정 여부를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대가 58% 정도가 아직 결정 못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고 네. 하면 20대는 사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임박해서 또는 본인이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그 전에 결정하고 오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20대가 지금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들로 보면요. 대체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말씀드리면 40, 50대는 보통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많고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다. 이게 일반적이라고 하면 예. 20대 같은 경우에는 스윙 보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판단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본투표까지 기다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본다면 20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또는 진보나 보수 두 양쪽에 어느 쪽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아직까지 뭐 투표율이 높고 낮고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